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중 신냉전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무기에 대한 개발에 각국 연구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체인저 무기는 바로 EMP탄입니다. EMP,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는 초강력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폭탄이 투하되는 지역의 모든 전자장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일단 EMP탄이 폭발하며 컴퓨터와 휴대폰, 통신장비, 전산설비 등 모든 전자장비에 작동이 중단됩니다. 인류가 이뤄낸 고도의 정보화 사회 역시 사실상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고 경제, 행정, 군사 등 모든 국가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중국 상공에서 EMP탄이 터진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면 당국은 인민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 이는 곧 중국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EMP는 얘네 맞춤형 폭탄인 셈이죠. 반대하면 중국인 EMP탄의 장점은 목표물을 굳이 정확하게 타격하지 않고도 그저 공중에서의 대규모 폭발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로써 북한이 보유한 저급한 미사일에도 우선 탑재되기만 한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와는 달리 EMP탄은 인명살상 없이 전자장비만 무력화시키기에 국제사회에서의 규제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특히 이 분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EMP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EMP탄과 EMP 방호 능력면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하면 한방 맞아보든가. 특히 최근 한국의 한 기업이 북한의 전자기파 테러에 따른 통신 전력 장애를 막을 수 있는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바로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인데요. 지난 17일 성신양회는 EMP 차폐 기능이 있는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해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도 상용화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이 세계 최초의 상용화인데요. 이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와는 달리 철이나 구리 등 금속 성분이 들어간 골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를 거의 100%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수백 가지 금속 성분 골재를 분석하면서 전도성이 커 가장 전자파 반사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물질을 찾아냈다며 이 개발에만 4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군침 흘리지마 이 새끼야. 우리나라가 EMP 차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에서 핵 EMP 공격을 가해 남한의 모든 전력망과 통신망, 금융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주변국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로 하나같이 정상이 없는 난이도 최상인데 한국이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레 군사력 강국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죠. 기존의 일반 철근 콘크리트의 전자파 차폐 성능은 10에서 20dB 이하로 EMP 차폐 기능이 없는 반면 이번에 개발된 EMP 차폐 콘크리트는 벽체 두께 100mm에서 40에서 55dB, 200mm에서 55에서 70dB, 300mm에서 80dB 이상 차폐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사시설물의 EMP 방호 요구 수준인 80dB은 사실상 100% 차폐를 의미합니다. 윤철영 성신양의 기술연구소장은 새롭게 개발된 EMP 차폐 콘크리트 기술은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국가통신망, 방송국, 철도관제 및 발전소, 금융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전자기기가 많은 대형 병원 등을 EMP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이 주도했던 EMP 차폐 기술의 국산화로 보안기술의 수입 대체 및 기술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됨에 따라 EMP 방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 EMP 기술을 핵심 기술로 선정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EMP 방호 콘크리트의 세계 첫 상용화와 함께 현재 우리 군은 국가나 군사 보안 목표물, 대형 병원, 주요 시설 등에 대한 EMP 방호 시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EMP 방호 시설이 개발되고 증설되고 있다는 것은 EMP탄 역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EMP탄의 위력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끝나야 대책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야 우냐? 지난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차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우리 정부가 무력 시위 형식으로 EMP탄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렸습니다. 일종의 나대지 말라는 경고였죠. 국방부는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고 호칭할 수 있는 다목적 상륙함 2 건조 사업을 발표하였고 이와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와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렸는데요. 산업에 대한 도발뿐만이
아니라 해상 초계기 도발 등 일본의 위협에 대한 경고였던 것이죠. 너도 우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세부 사항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무기 체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로 지칭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그리고 초음속 대함미사일 사업, 마지막으로 EMP, 한국형 전자전 무기 체계입니다. 이들 무기 체계는 그 자세한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이 국방학술대회에 출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1990년대 중반부터 펄스 전략 방식 EMP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1997년에 기초적인 EMP 무기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을 지속해 드디어 2009년 1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는 4년간 6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EMP탄을 개발한다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EMP 무기가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나 이 역시 무기의 전략적 특성상 그 자세한 종류나 성능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로는 우리가 개발 배치한 EMP탄은 1GW급으로 반경 1에서 5km 구역의 전자전기기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자료를 통해 유추해보았을 때 6GW급이 거의 개발 완료 또는 개발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EMP탄에서 앞서가고 또 진심일 수밖에 없는 데에는 바로 주적인 북한의 EMP탄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데 있습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는 올해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한 초강력 EMP 폭탄과 비핵 전술용 EMP 폭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중앙정보국에서 러시아 분석관과 EMP 무기 전문가로 활동했던 프라이 박사는 북한은 이미 핵분열 방식 EMP 폭탄, 그 중에서도 소련 기술을 사용한 초강력 EMP 폭탄 역량을 확보했다면서 이 폭탄은 미군의 EMP 방호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는 출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팀도 지난 11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고고도 EMP의 저궤동 위성 전자파 영향성 고찰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북한이 유사시 한반도 수백 킬로미터의 상공의 고고도에서 핵 EMP를 폭발시킬 경우 미 본토까지 전자기 펄스 공격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EMP 무기는 핵 전자기 펄스와 비핵 전자기 펄스로 나뉘는데요. 핵 전자기 펄스는 폭발 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광범위한 영역에 피해를 주는 반면 비핵 전자기 펄스는 항공기 투하탄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목표로 하는 특정 지역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 연구팀에 따르면 지상에서 고도 60에서 70km의 높이에서 핵 EMP가 폭발할 경우 한반도 남한 영역이 HEMP 고고도 전자기 펄스 영향 반경에 고도 400km에서 폭발 시 미국 동쪽과 서쪽 국경이 모두 HEMP 영향 반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도 400km 높이인데 땅에 영향을 미칠까 싶지만 핵 EMP 폭발 시 나오는 엄청난 양의 감마선으로 인해 발생한 강한 전자기파가 지표면에 닿으면 전자전기 부품이 전자기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는데 폭발 고도가 높을수록 더 넓은 지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의 핵 EMP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사회의 산업, 군사, 의료, 생산시설은 전기전자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북한의 핵 전자기 파탄이 고도에서 폭발한다면 모든 기기는 무력화되기에 상대적으로 산업화에 열등한 북한이 적국을 상대로 쓰기에 가장 좋은 비대칭 전략 무기라는 점, 다음으로 인명을 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어디서는 북한의 뻥카라고도 말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우리군의 군사력 증대로 이어가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죠. 한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북한이 보유한 EMP탄에 미국이 크게 경계하듯 한국의 EMP탄이 중국을 대상으로 완벽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침으로도 북한 전역이 미사일 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합의한 것은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사거리 2000에서 3000km의 초강력 EMP탄을 개발하며 핵에 버금가는 한국형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EMP탄을 보유하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일본 등 주변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사거리 2000km대면 중국과 일본의 모든 주요 도시와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게 됩니다. 미국도 앞으로 EMP 미사일을 2000개 정도 보유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중국의 국가 기능을 완전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우리 또한 이 EMP탄을 대량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중국과 일본이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강한 억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세계 2위 수준이라 하지만 이 EMP탄으로 일본의 해제대뿐만 아니라 주요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말이죠. 한국
한국군은 또한 압축 방식으로 EMP 무기를 소형화하여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이외 육군의 천무2 400mm 다연장 로켓에도 탑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천무2는 기존의 천무보다 더 큰 구경 400mm와 더 긴 사거리 300에서 400km의 무유도, 위성유도, 관성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EMP탄과 더불어 확산탄, 정밀유도탄, 지하침투 갱도 파괴탄, 활주로 파괴탄, 열압력탄, 정전탄, 지뢰살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의 운용이 가능하죠. 이대로 탄탄대로만 걷자. 한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과 코로나로 인해 침통해하고 있는 구독자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편지를 써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키보드에 꽃을 치고 유를 붙이면 꽃추가 됩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도 울게 되면 꽃추가 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